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 네, 좋은 얘기죠.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빚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게 힘이 있는 나라, 평등 국가를 향하여 걱정 없는 나라. 참, 네, 사람도 걱정 때문에 문제인데. 또 마지막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말 멋지죠. 근데 모든 사람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듣기 참 좋습니다. 단지 앞다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대선 출마자들의 슬로건만 아니면 참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대선 출마자들 저마다 멋들어진 이 슬로건 만들다 못해서 이제는 내 걸 베꼈냐? 진짜 원조는 누구냐? 네, 표절 시비까지 붙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폼나는 슬로건 따위가 아닙니다. 네, 진정성 있는 정책, 행복, 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데요. 네, 누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관의 자세로, 네,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세로 시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정치사를 기록하고, 네, 감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막 줄줄이 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김두관 그러시죠. 기자부터 할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네. 이제 전 도지사죠. 이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겠다. 근데 대한민국을 지사를 사표할 때는 그 사표서를 누구한테 냅니까? 그거야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네. 그게 그 행정자치부로 장관한테. 넘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겠다는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 출정 선언 전문을 읽어보면서 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충격에 빠지셨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기득권과 피지배층으로 나눠가지고 철저히 국민을 이 계급투쟁론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평등국가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당 선언이 또 생각나셨군요. 그렇죠. 그 공동 저술한 이 공산당 선언을 저는 떠올리죠.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까? 이 책입니다. 네. 자, 어떤 여기에서 부분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마르크스 엥겔스는 제1장에서 네. 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란 1장에서 이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국민을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선동합니다. 자, 중세 유럽은 그랬지요, 사실. 네. 네. 근데 김두관 지사가 이런 대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계층 이동의 길은 막혔고 공평과 정의는 실종됐다. 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일부적으로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과연 객관화, 일반화할 수 있냐? 모든 것이 그렇다 이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그랬다면은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김두관 지사 네. 이분도 어렵게 지내서 이장도 하시고 지사까지 오셨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자는 세력과 대한민국 이대로 좋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결이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말이야말로 사회주의 극좌, 소위 말하는 수구좌파, 그 이념적 정체성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지사의 말씀대로 부와 신분이 대물림되고 계층 이동의 길이 막히고 공평과 정의가 실종됐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빈농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빈농의 아들이 이장에서 군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돼가지고 대선 출마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역전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자극하고 선동하는 거,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저는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비열한 수법이다. 근데요. 이거야말로 국민을 양분화시키는. 네. 근데 수법이다. 저희 세대만까지만 해도 네. 분명하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김두관 지사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계층에서- 우리가 네. 젊은이들의 고충, 네.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로 봐야 됩니다. 네. 사회가 덜 발전되거나 덜 성숙한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선진국의 문턱 앞에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의 계층,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으로 향한 일종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들의 불만을 극대화해가지고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있어요. 네. 네. 대재벌의 이른바 부, 대물림되고 있는 거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층 이동의 그 이동을 통한 신분 상승,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보세요. 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곳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나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야겠다. 이것은 망상일 뿐이고, 그건 착각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두가 잘 사는 그야말로 불만이 없는 평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말한 이른바 계급투쟁론과 다름 아니에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정치부 기자들이 분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지 저는 아주 불만입니다. 네. 그 네. 공산당 선언의 이 내용들이요,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인 건 아시죠? 들으면은 다 일리가 있고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네. 160년 전에 1848년에 네. 이미 그거 인해서 공산당 선언으로 인해서 이른바 공산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말대로만 그것은- 된다면 좋죠. 좋죠. 네. 그것은 이미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1980년대 후반에 거대한 심판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네. 공산주의는 거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에 젖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겠다? 어떻게 평등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네. 김두관 지사가 주장하는 네. 나눔 사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가 좋다는 거죠? 그 대체 지금? 나눔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나눠요. 네. 나눔. 제가 부자면은 좀 제가 나눠주려고 네, 하는데. 김두관 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눌수록 파이가 커진다. 네. 자, 그러면서 재벌을 어떻게 악으로 몰아갔냐면 이번 대선은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메모를 읽겠습니다.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재벌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아, 이건 좀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재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네. 잘못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 그렇게 딱 선을 긋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어폐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폐가 많죠. 네. 재벌이 빵집도 하고 떡볶이 장사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거는 막아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치자는 것이고 그게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 분명히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에 압축 성장하는데 그렇죠. 큰 역할을 했죠.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네. 네? 그건 인정할 명암이 거예요.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재벌을 해체하자. 바로 그 말이에요. 재벌이 가진 것을 나누자. 자, 재벌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게 평등국가입니까? 그게 나눔 경제입니까? 그러면서 김두관 지사가 네. 재벌이 좀 나눠주면 좋죠, 아무래도. 물론이죠. 네. 재벌이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재벌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들어가는 이른바 체제 유지 비용을 대지 않는 그룹이 없습니다. 네. 이건 강력하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을 위해서 해야죠. 기업이 기여를 해야만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유지가 튼튼히 되는 거죠.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체제 유지 비용이라는 건데 대한민국 재벌은 체제 유지 비용을 대는 것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유지 비용을 대가지고 그 정권과 영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재벌이 잘못된 점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재벌을 맹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재벌이냐 아니냐라고 이 대선을 몰아간다? 계급 투쟁은 아니죠, 이거는. 아닌 거지요. 정말 철진한 객해묵은 그런 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대학 상상에 다닐 때 공부했던 네.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사회가 좀 많이 변했는데. 자, 네, 뭐 하실 말씀? 하신 말씀. 네, 그게 뭐냐면 네. 김두관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눔 경제, 나눔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 네? 서민 세대당 50만 원씩 전략할 수 절약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기름값 줄이고, 기름값 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통신비도 전기요금, 줄이고. 수도요금처럼 내리고, 네, 논술고사 폐지해서 대학 입시 단순화하고, 외국어고, 특목고, 일반고로 없애버리고, 만들고, 지방 국공립 때부터 등록금 반값하고, 네. 그 돈 다 어디 들어갑니까? 예컨대 재벌, 삼성 하나 해체해서 몇 개월 가겠습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선동이죠. 비판받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쟁을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지. 막연히 평등사회로 가자, 나눔 경제로 가자. 대학교 가는 거 단순화하는 거는 전 찬성인데요. 참 좋은데요. 대학 가는데 너무 어지럽던데요, 머리가요.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그게 제 바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려서 네. 제가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네, 아니, 질문해도 됩니다. 네. 네, 저도. 북한이 네. 바로 세계 최대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바로 평등 국가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좀 단순화하는 거는 전 찬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학 입시. 네. 네. 다음 질문 할게요. 근데 그것은 좀 네, 고민해봐야죠. 본질과는 좀 어긋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답변 드리기. 김두관 경남도지사가요. 네.
임기 내에 지사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하고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두 개 있어요. 그죠? 네. 또 하나는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이걸 이겨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냉정히 말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 세력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출마해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들이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여러 차례 물었던 겁니다. 당신 경남도지사 임기를 마칠 것이냐, 완주할 것이냐. 여러 번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또 대선 출마를 안 할 거냐, 안 하겠다.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을 거냐,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정치는 뭐냐?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 이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한마디 해명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입 싹 씹고 갑자기 전라남도 땅끝마을에서 평등 국가를 만들겠다? 여기 이제 할 말이 네. 없으니까, 할 변명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네,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네? 대선 후보라고 한다는 거. 네,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네, 지사 약속은 이거 2개 어겼는데 대선 공약은 꼭 지키셔야 될 텐데요. 네. 그죠? 지사 공약은 어겼지만, 저는 이런 대선 공약은 네,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호 정몽준 의원이 끝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치인이 말이죠. 몰락의 길에 접어든다 해도 참 중요한 게 국민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 좀 짠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네? 야, 참 저 사람 안 됐다. 그러한 동정심이 좀 남겨져 있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정심이 안 남아 있습니까, 이분? 제가 볼 때는 정몽준, 이재호 두 의원이 지금 경선룰을 문제 삼다가 경선룰이 고쳐지지 않아서 경선에 불참하겠다 하는 거, 저는 그나마 동정도 얻지 못하는 일종의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대한 저는 자해행위라 봅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는지 말이죠. 네? 자기들의 지지도가 지난 총선 이후에 2달 반 동안 그렇게 경선룰을 고쳐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박근혜 의원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정체, 그야말로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일본이 같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경선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선에 참여하든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군말 없이 나는 현실에 승복하다는 깨끗한 승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거예요. 자, 만약에 네. 이 정몽준과 이 이재호 두 의원이 자, 나는 현실적으로 이 박근혜의 대선을 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깨끗이 현실에 난 승복하고 받으겠다. 그리고 박근혜 의원을 돕겠다. 돕겠다. 지금 그 말은 안 하신 거죠? 불참하면서. 그렇죠. 네. 자, 박근혜 의원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돕겠느냐? 이렇게 이재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재호 의원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랬어요. 이건 당원으로서 네?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새누리당 덕을 많이 본 두 분입니다. 그게 정몽준 의원과 이재호 의원 아니겠어요? 네, 이 두 분은 또 박근혜 의원에게 뭔가 또 나름대로 서운한 게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네. 자, 바로 말씀 잘하셨어요. 정치는 대의 명분 앞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의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개인적인 사사를 버리고. 그리고
예, 대의 네. 명분을 위해서 움직여야 네. 된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바로 그거죠. 자, 김무성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친박계가 여러 말을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친박계의 정치 보복 아니었겠어요?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 강정기지 해군 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 이러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난 동정심을 받은 거죠. 야, 김무성 정말 안 됐다. 네? 박근혜 의원도 출마 선언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는 없죠. 모두 다 판사가 되고 모두가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것도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입니다. 그죠?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꿈이 네.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죠.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철학의 문제인데 네. 철학이 너무 얕습니다. 네. 너무 쉘로우예요. 아, 얕다가 영어로 네. 셀로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네. 네? 내 꿈이 다 이루어질 수 보다 진중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 보다 진중한. 네. 어떤 메시지를 박근혜다운. 네, 박근혜다운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박근혜의 메시지는 네. 역시 신뢰죠. 네. 원칙이죠. 네. 자, 그래야지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다? 뭐, 오늘 출범했습니다만, 네. 제가 출범하는 분한테 뭐, 찬물을 끼얹어 갖다가 말씀이 제가 좀 네. 조심스러운데. 네. 아, 항상 찬물 네. 끼얹었어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네. 큰 감동을 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비판할 거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게? 그 이상 더 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감동을 못 줬다. 너무 얕다. 얕다. 네. 깊이가 없다. 너무 시대의 얕은 저류만을 본 것 같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네. 자, 그렇다고 너는 무슨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냐? 예. 한다면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는 좀 진주한. 그러니까 뭐 경제 민주화도 얘기했고요. 복지 얘기도 했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3대 그 핵심 행복한 공약에서 내가 좀 까먹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약 보시면서 어떻게? 그렇죠. 다 봤죠. 네, 보셨죠? 네. 딱 떠오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저는 없었다. 없었다. 아쉽다. 아쉽다 보겠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어야 된다. 네. 마지막 결론 내리시죠. 지금 아까 앵커께서도 각 대선 캠프의 슬로건,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좀 희화적으로 말씀했는데 네. 저는 그게 지금 진중한 국민들의 저는 민심이라 봅니다. 네.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지켜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게 될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표피적이고 네. 찰나적인 메시지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참 너무 포퓰리즘에 가까이, 우리 쉽게 해서 국민 인기 영합주의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네. 걱정이 없는 나라, 얘 참 나라 좋긴 한데, 이게 있을 수, 우리 매일 다 걱정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나오실 때 걱정했죠. 차 막힐까, 안 막힐까. 네.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왔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도 빚없는 사회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예,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한데, 그죠? 가난한데 더 행복하게. 아, 이러면 다 좋긴 좋은, 단어는 좋은데 사실 이루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말장난이나 슬로건 이렇게 해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대선 주자들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네.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전격 유턴할 타이밍도 거듭 놓치고 있습니다. 아, 거듭 놓쳤습니까? 자, 김문수 도지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해서 이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거. 그게 저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켜야 될 저는 정도고 가야 될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뭐 촌철살인 각 그 캠프에서요. 네. 태도난만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심 없죠? 그렇습니다. 사심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다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논란, 그리고 갈등 있었죠. 그리고 반발, 또 내홍도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비대위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세상을 뒤엎고 생각보다 일찍 마운드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의 남자들 중에서도 단연 총애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지 갈수록 도처에 적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